서진우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에서 자신의 첫사랑을 보았습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둔 슬픔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 사진인데요. 할아버지의 앨범에서 발견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모든 비밀을 드러내며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고급 해변 별장 창문으로 푸른 동해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백만장자 서진우는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어려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이 바다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던 여인 강미란을.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 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72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그는 거대 건설회사를 일구어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오직 미란이라는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관리인이 급한 일로 며칠간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 대체 인력은 구했나? 네. 지역 대학생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을 한 명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관리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진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별장 관리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소나 정원 관리 정도야 대학생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가 직접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임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진우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니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져 진우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들어오게. 태연은 조심스럽게 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집은 처음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은 간단해. 아침에 청소하고 정원 관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면 해주면 돼. 숙소는 별채에 있으니 그곳에서 지내도록. 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진우는 태연에게 별장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을 흘끔거렸습니다. 왜인지 이 청년에게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처럼 말입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나? 강릉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입니다. 건축학과라.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차린 것이기도 했지요. 꿈이 뭔가? 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외된 지역에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게 꿈입니다. 진우는 태연의 대답에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군.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나? 건축학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서 장학금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태연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별장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고 정원의 잡초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진우는 종종 테라스에 앉아 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그가 젊었을 때
미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눈 내리는 날 함께 걷는 모습. 그 모든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사장님, 차 가져왔. 태연이 차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다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카펫 위에 차가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태연은 허둥지둥 나가 수건을 가져왔지만 진우는 앨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놀란 표정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태연은 바닥을 닦으면서도 계속해서 앨범을 힐끔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진우는 의아했지만 앨범을 넘겨 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연의 손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분 제 할머니인데요.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제 할머니 강미란이세요. 똑같으신데요. 어떻게 진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가 강미란이라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떠나셨거든요.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미란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청년이 미란의 손자라는 사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몇 살이지? 아버지는 올해 49세입니다. 49세. 진우와 미란이 헤어진 지 약 50년이 지났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즉시 자신의 아들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그 후 결혼을 했을 테니 아마도 다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뭐지? 윤태우입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씨 성을 가진 것을 보니 역시 미란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란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태연아, 나와 내 할머니는 50년 전 많이 가까운 사이였단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지. 태연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항상 그 사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혹시 그 사진 속 남자분이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구나. 너의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태연은 진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바로 여기로 오신대요. 사장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미란을 다시 만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할머니도 분명 많이 긴장하실 거예요. 태연의 말에도 진우는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말입니다. 약 1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연이 문을 열자 우아한 분위기의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연이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미란은 손자의 어깨를 살짝 쥐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실에 서 있는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진우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만의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군요. 진우의 말에 미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멋지시네요. 진우 씨, 두 사람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해변가 별장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진우와 강미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우 씨,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대답에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혼자라니 믿기 어려워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예, 심장엔 항상 당신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헤어진 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임신이라뇨? 그럼 태현이의 아버지가 미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과 제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당신 집안에서 저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미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당신 집을 찾아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요. 당신이 알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미란을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당신 어머니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왜 전혀 몰랐죠?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미라는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비웃으며 우리 아들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돈을 노리고 왔느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당신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듯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하셨던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잃었고 미라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을 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요. 당신 어머니의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계속 당신을 찾았다면 어쩌면 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진우는 그의 어머니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아들이 최고가 되길 바랐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와 결혼하신 건가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태우가 2살 때 윤상철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태우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우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녀 곁에 있었더라면 그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어요.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태우와는 항상 어색했거든요. 특히 우리 사이에 딸이 태어난 후에는 더 그랬어요. 태우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느꼈을 상처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결혼은 10년 만에 끝났어요. 이혼 후에는 태우와 둘이서 살았죠. 그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진우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 묘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태우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가족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태연이와 제가 함께 살고 있죠. 미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미란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제가 알았더라면 당신과 태우를 도왔을 텐데. 미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진우 씨,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미란 씨. 이제라도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태현이는 제 손자인 거죠?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태연이는 당신의 친손자예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이제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현이의 학비도 당신의 생활도 모든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란은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는 이미 50년이라는 세월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게 진우는 미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미란 씨, 제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요. 이제 당신과 태현이를 알게 되었으니 남은 인생은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녀의 짐을 나눠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우는 찾아볼 생각 없으세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물론 찾고 싶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생각은 없어요. 우선은 태현이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우는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은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현이는 똑똑한 아이 같아요. 천천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미라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태연이 테라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 잘 나누셨어요? 미라는 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태연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다. 태연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할머니와 사장님은 어떤 사이셨던 거예요? 진우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태연아, 나와 사장님은 오래전 대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란다.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이제 일을 마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연이 떠난 후 진우와 미라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미라는 궁금한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50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진우 씨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서진우의 별장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최고급 요리사를 불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왔던 와인도 꺼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태연과 함께 정확히 7시에 도착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이 상황이 어색한 듯했지만 할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특히 태연을 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초대했단다. 세 사람은 우아하게 꾸며진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바다가 보였고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태연아,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태연은 긴장한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손자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내 할머니와 나는 50년 전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어. 하지만 내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태연은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후 내 할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버지 태우 씨야.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래, 태연아, 내가 바로 내 친할아버지란다.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지금?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리러 왔을 때 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겼단다. 그래서 나는 50년 동안 내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태연은 천천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미라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연아,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내 아버지도 이 사실을 끝내 모르고 떠났잖니.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 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묘한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건축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장님 아니 할아버지를 닮은 건가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묘한 친밀감을 느꼈어.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혈연의 끌림이었던 거지. 태연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미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아, 미란이 불렀지만 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태연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태연아, 나도 이 상황이 어색하고 혼란스럽단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너의 진짜 할아버지로서 너를 돕고 싶다는 거야. 태연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으신가요? 진우는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태연아, 내가 너의 친할아버지란다. 태연은 갑자기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손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우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50년이나 걸렸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단다. 진우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안정감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태연아 함께 찾아보자. 내 아버지, 내 아들을 꼭 만나보고 싶구나.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는 태연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미란에게도 편안한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윤태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건축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구나.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모두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꿈을 위해 혼자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강릉의 해변가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자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50년의 아픔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태우도 찾아 네 명이 함께 사진을 찍을 날을 꿈꾸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바다는 늘 그랬듯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그 푸른 물결 위로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